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한종족과 한국인을 이간질해서 뭘 얻냐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제일종족 학자가 한국에서 기고한 한국인이 모르는 조선족 정체성이란 칼럼을 소개했습니다. 이 학자가 이 칼럼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조선족을 같은 동포와 결례로 간주해 적극적인 포용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조선족은 한국인과 접촉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정체성을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 정부는 조선족을 동포로 결례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포용하려 했는데 조선족은 오히려 한국 정부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배은망덕하다. 고마움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 정부가 조선족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펼쳤는지 소극적인 포용정책을 펼쳤는지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저는 한국 정부가 조선족에 대해서 적극적인 포용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재외동포법에 중국의 조선족과 러시아, 고려인이 빠져 있었습니다. 뭐 헌법 소원을 통해서 뭐 위헌이라 해가지고 재외동포에 포함은 시켰지만 여전히 재외동포 비자 F4를 주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방문추에 H2를 줬습니다. 지금도 H2가 존재하죠. 88,000.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펼쳤다면 이 H2라는 게 아예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죠. 이 뭐 적극적인 포용정책입니까? 자, 이 한국 정부의 조선족에 대한 그 정책이 적극적이었나 소극적이었나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 그 하나의 주제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라는 게 이제 조선족인데, 그들은 조선말을 구사하고 김치를 먹이며 아리랑을 부르는 중국인이다. 아리랑을 부르는 중국인이다. 조선족 그들은 핏줄은 같아도 한국인의 인식 범주를 벗어난 이질적인 집단이다. 껍질을 벗기면 그들이 내시는 중국인의 정체성임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 전 세계 그 해외 720만 동포 가운데서 가장 우리말을 잘 구사하고 가장 우리 문화를 잘 지켜왔고 가장 우리 민속을 개성 발전시켜왔다는 것을 한국 정부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선족 학자가 이렇게 폄하한다? 저는 이거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90년대 초부터 중국에 처음 가서 간 분들이, 연변에 가서 처음 간 분들이 가장 놀란 게 뭐예요? 위에는 조선글이 있고, 그 한글이죠. 한글이 있고, 이제 밑에 중국 글자죠. 간판들이. 그걸 보고 아주 그 감동스러워 했습니다. 여기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구홍 이사장님이 뭐라 했냐? 우리 고국에서 연필 한 대도 사준 적이 없는데 그 조선족들은 우리말을 그렇게 잘한다. 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게. 자, 이런 긍정적인 면을 봐야지. 자꾸 그 사람들 조선말하고 뭐 김치 먹고 무슨 아리랑 부르는 중국인이다. 참 이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자, 그리고 이분이 무엇을 그 근거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2011년에 건국대학교 박영규 교수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연변 조선족 대상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중국 조선족이 자신이 조국을 중국이라 답변한 사람들은 91.1%고 반면 북한이라 대답한 사람은 4%, 한국인이라 대답한 사람은 겨우 0.3에 불과했다.
이걸 이 학자가 그 어떻게 또 얘기를 했냐면, 바꿔 말하면 절대 다수의 조선족은 자신들이 정체성을 중국인이라 관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연변 사람들은 100분의 90 이상이 함경도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남한보다 북한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남한하고 문이 열리기 전에 평양의 말을 이제 그 연변 조선어에서 그거 도입해서 이제 교육을 실시했죠. 때문에 북한에다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역사적인 그 배경과 이 시대 배경을 좀 이해하고 이런 설문조사를 하든지, 그냥 무슨 뭐 북한이 4%라고 무슨 남한이 뭐 0.4% 나왔다 해서 아, 이 사람들은 무슨 북한 편이요, 무슨 뭐 중국 편이요. 참 이 학자라는 분들이 이런 의식이 아주 그 협소한 그런 의식이 참 저는 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지 저는 이해 안 된다. 전적 보고 당신이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 이런 조사가 왜 필요하죠? 아니, 전적 중국에서 태어나고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중국에서 사회생활하다 한국에 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를 중국인이라 생각하지 어떻게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전족들이 거의 100%가 중국인이지만 중국에 사는 조선족이다,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중국에 태어나고 중국에서 공부하고 중국에서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께 당연히 자기를 중국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럼 뭐 한국과 별 인연이 없었다, 또 한국에 와서 뭐 몇 해 있었다 해서 아, 나는 중국이 아니요, 나는 한국인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리고 가령 나는 한국이라 말했다, 그럼 한국에서 무슨 뭐 그 자리에서 국적 줍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탈북자들은 여기 뭐 한국에 뭐 오자마자 국적 주듯이 뭐 종족들 뭐 여기 와서 아, 나는 한국인이야 하면 국적 줍니까? 아, 이 사람들이 자신을 중국인이라 생각하는, 이거 당연한 일이죠. 이건 당연한 일. 아, 중국에 태어난 중국 국적인데 자기에게 중국 사람이라고, 중국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럼 뭘 한국인이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럼 이 한국 학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한국은 조국, 나라, 민족, 이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소위 말하는 단일민족 신화예요. 그러나 세상에 단일민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학자, 지체 높은 사람들은 중국에 가서 그 족보 찾는다는 그런 뉴스도 있죠.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전신이 그 진한인데, 진한은 진시황이 진이 유민들이 와 세운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단일민족이에요? 뭘 단일민족? 그러니까 자기네는 이 단일민족 신화를 갖고 전족을 바라보고, 또 중국이라는 어떤 특수 상황에서 아, 전족이 그렇게 살아왔구나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만나자마자 아, 당신은 뭐 중국인이요 한국인이요, 아, 이런 엉뚱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막말 말하면 이거 진짜 이 개대가리 사유예요. 이건 개대가리 사유. 제가 그 한국 학자 분들, 그러니까 교수나 뭐 연구원들 수십 명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명함이 50명 넘습니다. 제가 보는데 이분들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는 조선족을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역지사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훌륭해요. 참된 연구입니다. 이런 연구는 정말 필요합니다. 또 반대로 전문의 조선족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 꼬투리만 잡아가지고 아, 저 조선족이란
저 집단은 못 믿을 놈들이다 이렇게 비하하고 예? 비난하고 예를 들면 뭐 한국과 중국이 축구하는데 다 뭐 중국을 응원한다더라. 그 우리가 그 사람들 잘해줘서 뭐 하냐. 그 이해하려는 연구 쪽에서는 그 중국에 태어나고 거기서 무슨 공부하고 거기서 사회생활하고 그랬으니까 뭐 중국을 뭐 응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쪽에 꼬투리 잡으려는 분들은 봐라, 응? 저 조선족은 다 중국만 응원하니까 우리가 왜 잘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 응? 조선족이 한복 입고 나오는 건 뭐 중국이 무슨 뭐 한복 공정에 무슨 동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매도하는 겁니다. 자, 또 이 조선족 그 학자가 뭐라냐면 조선족이라는 명칭은 중국 공산당이 명명한 것이다. 필자는 이 명칭이 늘 석연치 않게 생각해 왔다. 아니 1860년대 그때는 조선이죠. 그때부터 만주에 왔어요. 그러면 조선에서 왔다 해서 다 조선 사람이었어요. 우리끼리 조선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돼서 하나의 소수민족 등록하다 보니까 그럼 조선인을 다른 민족들, 회족, 무슨 짱족, 몽골족 하는 식으로 조선인을 하나의 족으로 바뀌다 보니까 조선족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문제예요? 한국의 일부 비뚤어진 학자분들이 자꾸 이 조선족 호치란 못마땅하게 여긴데 저는 10여 년 동안 싸워왔어요. 이 조선족 명칭 때문에. 근데 같은 조선족 학자가 한국인이 편에 서서 뭐 조선족 명칭 무슨 뭐 석연치 않다는지 무슨 공산당 명명 한 거라는지 뭐 어쩐다는지. 자, 이분이 이 칼럼 말미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23년 4월에 기고했는데 그러니까 동포청 설립되기 전이죠.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는 새롭게 동포청을 설치한다고 한다. 조선족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선족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섣부른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국민으로서의 허들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조선족 보습 전략을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포청이 선다 하는데 조선족들은 자신을 한국인이라 생각하고 중국인이라 생각하니까 믿지 말라 이거예요. 조선족들 믿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가령 영주권 주든 국적 주든 문턱 더 높여라 이런 뜻이에요. 허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건 이 허들이랑 그 이렇게 그 경주에서 그 장애물 놓고 이거 띄워놓은 그거 허들이라 하는데 그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턱 높이라는 거예요. 영주권 주고 뭐 국적 주는데 허들 높여라. 예? 문턱 높여라. 그러면서 이제 뭐 조선족 보습 전략을 모색해. 이분은 아주 그 한국 정부를 뭐 눈물나게 관심하고 저 조선족 저놈 새끼들은 못 믿을 새끼들이니까 믿지 말고 문턱 높여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런 주장하는 건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이해 못 하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자, 왜 전번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번 시간까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뭐 얼핏 잘못 생각하는 분들은 뭐 조선족끼리 그러니까 뭐 그분도 학자고 저는 학자는 아니지만 한국에 와서 이런 칼럼니스트 또 오피니언 리더로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서로 뭐 조선족 지식인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왜 이것을 비판하냐. 만약에 이분이 칼럼이 한국에서 뭐 어느 언론에 실렸던 어느 무슨 인터뷰하던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의 유튜브에서 이거 인용하는 겁니다. 보수 쪽의 유튜브에서 이거 인용하면 한국의 보수 쪽의 유튜브들은 전조 관련 얘기만 하면 조회수가 몇십만씩 올라갑니다. 그럼 이 결국은 뭐냐? 한국 사회가 전적으로 차별하고 혐오하는데 동조하는 겁니다. 부채질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못마땅해서 전번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 그 한국에 나와 있는 이 60몇만 그 국적자까지 80만 된다고 하는데 이 전족 사회는 한국 보수한테는 중국말로 말하면 꾸어지야 러수가 마찬가지예요. 뭐 그대로 지게가 뭐 큰 길에 나타난 쥐한테 그 돌팔매를 하듯이 이런 기류에 이런 분위기에 동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판하는 겁니다. 한비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마리 개가 헛것을 보고 짖으면 100마리 개가 따라짖는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이런 삐뚤은 주장하는 것을 한국 사회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국 사회에서 제한종족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분위기가 더 팽창되는 거죠. 풍선처럼 늘어나는 거죠. 저는 이게 위험한 징조라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뭐 제한종족 사회를 반성하고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는 내부자로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쓴 것이지 이 사회를 뭐 비난하고 무슨 뭐 한국 사회에다가 우리 종족을 팔아먹기 위한 그런 짓은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조선족을 한국에다 팔아서 한국 사회가 우리를 더 미워하게끔 이런데 이제 동조하는 글들 쓴다? 이거는 같은 조선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 해서는 또 안 될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한국 정부가 이 조선족에 대한 이 정책이 적극적이었냐 소극적이었냐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